맨 처음에 공부할 이게 또 무슨 지금 저기 강 대표님 쪽에서 하울링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예. 하울링이 일어나네. 뭘 하나 스피커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글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을 추출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창의적인 사고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 데이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부딪히며 종종 일을 그르치고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일을 대신하고 있고 모든 것은 데이터로 남아 스스로 공부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 따뜻한 감성, 영적 정서적 교감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지옥 같은 고통은 왜 올까? 극단적인 괴로움과 지옥 같은 고통은 왜 오는 걸까? 두말할 나위 없이 집착에서 온다. 집착은 왜 하게 되는 걸까? 집착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 행복하기 위함이다. 감정에만 취해서 복잡한 어휘의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다. 집착하는 만큼 고통의 과보를 감내해야 한다. 집착은 여러 형태의 내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의 강도도 세집니다. 삶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욕심에서, 그것도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기적 욕심을 이타적 꿈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음은 혼은 어디로 갈까?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문득 너는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를 뒤돌아본다. 혼들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치뿐이다. 소년이 온다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혼은 떠나기 전 생전의 자기였던 몸을 바라본다 합니다. 어쩌면 작가의 시선처럼 산자와 함께 한때는 자신이었던 몸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없는 슬픔과 연민과 고마움으로 작별을 고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목입니다. 몸이 말하는 신호. 처음 한글을 배우듯 느낌을 몸으로 찾아보고 말로 하나씩 말해보기 시작했다. 내 몸이 말하는 신호의 이유를 찾다 보니 점점 나라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공허한 느낌에는 존재감이 필요했고 맥이 풀리는 느낌에는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미세한 변화가 벅차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의 느낌 세포들이 살아나니 다른 사람들의 느낌도 헤아려 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세포는 저마다 말을 합니다. 온갖 신호를 보냅니다. 생명과 연결된 정보와 에너지와 시스템이 말을 걸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나의 세포는 이웃세포와 정밀하게 연결돼 전체의 몸을 위해 움직입니다. 자칫 몸이 말하는 신호를 놓치면 전체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여유도 리듬도 잃게 됩니다. 네, 다시 4가지 문장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느끼는 감정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강균학 대변인부터 한번. 그랬나요? 네. 웃고 계셔가지고. 네, 첫 번째,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 멀지 않아서 사람의 감정도 똑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급변하게 바꿔가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담도 그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은뜩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옥 같은 고통은 왜 올까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환란이 연단이 된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느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혼은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저는 어느 책에서 봤나? 에서 영혼은 우리가 잊혀지는 사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 곁에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유형진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나? 어디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거 우리 발표하는 걸 적는 노트를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저희 친모가 어저께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엄마가 써놓은 게 뭐 명심보감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글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문으로도 많이 쓰시고, 왜냐하면 나이가 97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쓰신 거를 어저께 막 복사를 하다가 오늘 지금 하다 보니까 엄마가 쓴 시가 제가 이제 시를 쓰세요 그리고 노트를 사다 드렸는데 노트에다가 시를 쓴 노트를 지금 딱 손에 잡혀서 여기에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친정 엄마가 쓰신 시를 써놓은 노트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을 오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의 첫 번째는 이렇게 써져 있어. 시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쓴 시인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남들이 내가 시를 쓴다면 웃겠지? 걔도 웃겠지? 이러면서 첫 장에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 그랬는데 저는 생각하면 늘 곁에 있는 거 아닌가? 자손들 옆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하기.
그거에 대한 존재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스스로 내 그 영혼 속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말 한마디 마디마다 말에 그 책임감을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입은 이 옷이 그 한복에 조끼를 입었어요. 구정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새해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공연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조금 이야기가 무의미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뭐 상황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다려보면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거기에 AI를 통해서 지금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사람 부작용이라든지 너무 과한 거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존하고 같이 잘 활용해서 인간의 삶에 더 유익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아까 다뤘던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집착과 욕심 뭐 이런 거를 설명했는데 사실 생활을 하면서 어느 게 집착인지 아니면 애착인지 또 그게 사랑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나누기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누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런 어떤 뭐 삶에 대한 집착이든 아니면 뭐든 그런 어떤 열심 뭐 이런 것들은 있어야 뭔가는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서 남한테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형태는 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삶에 대한 거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애착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많이 또 하다 보면 애착이 너무 강하고 또 집착이 강하다 보면 내가 또 그게 욕심이 되어져서 나에게 대한 그 욕심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욕심은 최대한 좀 또 버리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 입장에서 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주변에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천재, 조직, 권력 아니면은 뛰어난 기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AI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우리가 그걸 다 신경 쓰고 있지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AI가 감정이 좀 있다고 그래서 예. 크게 뭐 제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람은 애초에 누리는 자로 원래 태어났다고 그래요. 누리는 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자. 그래, 애초에 처음부터 일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부턴가 일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세뇌가 되는 주로 산업혁명 이후나 아니면 그 노예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그게 주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쪽들은 일하려고 태어났다는 생각 꿈에도 안 하고 근데 계속해서 내가 부리는 자들한테는 너네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걸 믿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만연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그리고 아까 온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은 사람들이 일 핑계로 정말 많은 온기를 잃어버렸거든요. 나 바빠서, 아니면 해야 될 게 있고, 나는 목표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못 챙겨줘. 그리고 나는 약간, 내가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나는 이런 웅대한 목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해왔는데, 그 핑계를 이제는 더 댈 수 없는 상태가 오게 되면, 결국은 AI와 로봇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온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은 왜 올까? 그 대목에서는 우리 보통 그 신호가 외부로부터 올 때, 우리 이제 그 장 소장님 공장도 운영해 보시고 다 하셨는데, 보통 현장에서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치나 사건이 되든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적절한 신호가 오는 거는 처음엔 주의나 경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출발은 원래 그 일정한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돌이키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있는 게 원래 고통의 본질인데, 근데 우리 똑같은 목소리도 이렇게 좁은 데 갇혀 있으면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는 필요한 만큼 신호를 받고 바로 행동하면 좋은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욕심이 지나치거나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이게 그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니까 작은 것도 엄청나게 세져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머리가 왜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좀 이상한 질문 같긴 하지만, 머리가 좋으라고 몸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몸을 잘 챙기라고 머리가 붙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고통이 굉장히 그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4번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머리 좋으라고 몸을 막 굴리면 굉장히 이 몸이 피곤해질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만족할 때까지 그걸 다 몸이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몸이 건강한 상태, 똑바로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기본 기능이 원래 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과욕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좋으면 머리도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데, 몸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게 그 한계가 금방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집착은 두뇌의 그 부작용일 수 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환상에서 집착이 주로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소유라는 환상도 실제는 아상에서 온다. 나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 나가 더 커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자꾸 끌어당기는 게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아상에 대한 올바른 모습, 이제 어제 그 독서 토론에서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나와 세상과의 관계 있잖아요. 예,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 그러면 세상도 없다라는 의미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결국은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거는 나에 대해서 바른 상을 갖는 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오픈하지 않으면, 꽉 막아 놓으면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투명하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러면 지옥 같은 고통이 오기가 오히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꽉 막아놓고 그냥 강해지고 압력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으로 최대한 흘려보내는 거, 그걸 잘하면, 필요한 곳으로 잘 흘려보내면 지옥 같은 고통이 아마 대부분, 상당 부분 이게 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혼은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혼백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혼을 원래는 그 동양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그 하늘의 기운이라 그래갖고 인격적인 부분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백은 땅의 기운이라 육체의 본능적 기능을 담당해서 죽은 다음에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거나 하면서 느끼는 거는 반대로 저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다음에 학습되고 받아들이고 주위 환경에 의해서 덧붙여진 거지 나라는 거의 본질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없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거는 오히려 땅에 남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섭리에 따르는 큰 그 영적인 부분, 그 부분은 남아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이 생각이 자꾸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은 뭐냐면 그 바다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 예, 바다가 우주고 우리 태어나기 전 상태, 죽은 다음 상태라고 보면 파도가 치고 거기에서 물방울이 톡 튀어오르잖아요. 물방울들이. 그러면 그 튀어오른 물방울이 그게 나 아닌가. 잠시. 그러면 튀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딱 바다로 다시 떨어지니까 결국 바다가 다시 바다가 되는 그 바다에 쫙 퍼지고 또 파도가 쳤을 때 튀어오르고 요런 느낌으로 저는 되는데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별 이야기 하셨던 거는 한번 이야기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조금 입원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몸에는 좀 솔직해져야 되겠다. 작았을 때 늘 화요일 날마다 공원장님 이야기해 주시는데 평소에 그냥 관리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조짐이 보이면 얼른 병원도 가고 이렇게 조치도 해주고 챙겨주는 거 이렇게 몸에 좀 솔직해져야 되겠다. 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인공지능 뭐 요즘에 이게 24시간 이게 생활하면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시간이 상당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이제 활용하면은 문명이 이기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돌아가는 세상을 읽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거 자체를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거부하는 부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호불호가 있는 것이 지금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AI라고 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고 이게 결국은 뭐 상생하고 공생하고 어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AI가 문명의 이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육체적인 거하고 이제 정신적인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육체적인 거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낀 것은 저는 그 치통 같아요. 치통. 그 이빨 충치해서 저 치통이 오잖아요. 7, 8년 전에 어금니가 치통이 와가지고, 근데 치통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10점 척도에서 제가 느낀 가장 심한 그 고통은 이게 치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치통이 상당히 그 강도가 세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로 봐서는 글쎄요, 저 뭐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눈 수술, 그다음에 편도선, 맹장, 뭐 화상, 뭐 여러 가지 수술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안과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요, 고통 없이 그냥 수술을 끝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치통이 강도가 가장 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멘탈 쪽에서의 어떤 그 고통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글쎄요. 실연을 당했을 때의 고통 상당히 저는 그게 좀 그 젊은 시절 때 어떤 그 정신적인 멘탈이 흔들리고 상당히 심리적인 그 불안감 그런 것을 느꼈던 부분들이 실연을 당했을 때의 고통. 그래서 젊었을 때 실연도 당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생 공부를 하는데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혼은 어디로 갈까? 글쎄, 이 혼이 뭐, 이게 임사체험이라 그러나요? 죽으면 혼이 날아가서 뭐, 이렇게 자기 육신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앙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그 혼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늘과 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아직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좀 공부하고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고스트라는 영화인가요? 하여튼 혼그름 그 영화의 그 장면, 고스트에서 나오는 사랑과 영혼인가요? 그 장면이 항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몸이 말하는 신호. 이거 어제 제가 그 경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엊그제 이제 이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귀에서 우측 귀에서 그 찌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지가 떨어지면은 좀 약간 이물감을 느끼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상대방은 못 듣죠. 자기만 느끼는 소리를 근데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그 찌르륵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지가 떨어졌나 해가지고 귀를 쳐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귀를 후비고 해도 안 떨어지고. 그러다 한동안 또 조용하다가 식사할 때 이제 씹는 그 저작 행위를 막 하다 보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는 귀로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 지금 저 이물질이 들어왔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네. 그냥 그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이비인후과를 안 갔으면은 좀 큰일 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기계로 이렇게 귀 속을 들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어머. 머리카락이 한 5cm 되는 머리카락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얘기가 이 머리카락으로 하여금 고막을 뚫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자, 이 머리카락을 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뺀 거를 보여주니까 한 5cm 정도의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발하다가 그게 들어갔을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그게 귀에서 저한테 신호를 보내서 빨리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유 대표님 얘기한 대로 병원에 가고 하여튼 그 엄살을 떨고 이래야지 이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몸은 상당히 그 정직하고 솔직한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여튼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이해 못할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이걸 알리고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저도 어저께 병원을 갈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걸 해결을 했는데 참고 해프닝이죠, 뭐 해프닝. 그러다가 고막을 천공을 해서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이비인후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신기한 우리의 그 몸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뭐
오늘 내일 주말 주일인데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또 한 주간 또 활기차게 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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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잘 보내시고.